AP 시스템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44%나 급증을 했어요. 이미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P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시장 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예상치로 비교한다 그러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하게는 아,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었는데 워낙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었던 실적이었고 사실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예상치와 다르게 적자가 나왔었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괜찮게 나오고 3분기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적게 나온 것이 아니라 소폭 줄었다라는 것은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4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특히나 2017년도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업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영업무역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신저가까지 경신하고 있는데요. 향후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겨울이 오는데 사실 영업무역 생각하면은 노스페이스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 네. 생각하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FNF를 말씀드릴 때 디스커버리 이야기를 드렸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사실 등산복 관련해서는 지금 추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장 절실히 보여줬던 것이 전일 영업무역의 주가였고 또한 어닝 쇼크였다라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저조했다라는 건데요. 예상 영업이익보다 2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큰 충격을 받았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 2012년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계급에 따라서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고 다녔고요. 1년 뒤에는 아버님들이 그것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주춤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업무역에 잘 치고 나갔던 것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업계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력 사업 의류 OEM에서 좀 부진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업황의 불황이 성장에 좀 저조함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바이어들의 단가 하락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브랜드인데요.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캇이 사실 예상치보다가는 지금 나쁘지 않았다라는 건데 영업이익은 역시나 적자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천리 자전거 실적 발표를 한 거를 보더라도 그렇게 좋다라는 걸 볼 수 없었던 것만큼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라는 것은 여전히 물음표를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불황성 같은 경우에는요. 너스페이스의 좀 업황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나오는 상황들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돌려 세워놓기에는 단기간 좀 힘든 상황도 되겠고 최근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좀 시장과 역행했던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보수적인 접근 의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업무역이 한때 잘 나갔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딩 상품이 상당히 잘 팔리면서 또 많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다만 향후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 80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어제장 다시금 수급이 유입되면서 8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100만 원을 지금 목표가가 나오면서 기대를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3분기 호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로 나타나면서 좀 의아해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선은 차익 물량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매출액이 예상치만큼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영향을 준 것은 단기적인 차익 물량도 있었겠고요. 거기다 업황의 성장성 둔하다라는 건데요. 페이스북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불거지면서 같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밝혔던 것이 실적 발표하면서 밝혔던 부분 중에서 광고 매출 성장률의 둔화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날 밝혔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광고가 좀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실적 영향은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영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를 통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노우의 가치는 현재는 뭐 2조 원 이상대를 육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만큼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좀 지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최대 장점은 여러 가지 수익성이 다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인이나 또한 광고, 포털, 그리고 지금 모바일 쪽까지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최근 네이버를 보시면은 광고가 새롭게 나온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너 광고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광고 쪽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진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수익성이 얼마만큼 연결될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수익성의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답답한 박스권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가 성장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광고 전략도 스노우를 통한 다음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브리지텍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음성인식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갤럭시 시리즈 신작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브리지텍 삼성발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이제 차기 모델에 음성인식, 인공지능 탑재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세 보였다가 막판에는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 가전에 음성인식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밝혔던 만큼 사물인터넷도 사실 음성인식이 들어가야만이 좀 더 앞으로 편리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단기간에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음성인식을 통한 좀 편리한 사용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인식 시장 규모도 역시나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사업도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무차입 경량과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는 상황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리지텍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김영철 대표님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역시나 여전히 불확실성에 이제 저가 매수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사항들을 보신다 그러면 옵션 만기일 이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가 나고 현물에서 매도가 나간다라고 항상 매달마다 말씀드렸던 상황들인데 지금 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대선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안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 이후에 또 흐름들을 보시는 것이 올 하반기 마지막 이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확실한 이제 언더슈팅 구간이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상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회복을 시켜 놓는 되돌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많이 없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이후에 미국 대선 지나고 난다 그러면 역시나 또다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역시나 실적 중심으로 다시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1월 중순부터 국민연금의 자금 집행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OLED, 전기차 관련주도 쪽에서 최근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